이명웅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치는 신곡을 공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노래를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1일, 현재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해야 합니다. 이명웅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 이명웅 공식 유튜브 채널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이재명 대통령 헌정곡이 정식 발매됐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같은 사건을 다룬다는 영상들이 서로 다른 제목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상은 하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다른 영상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름 없는 감사, 사랑하는 나의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가수가 같은 시점에 공개한 한 곡이라면 제목과 발매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내용은 시작부터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이 진짜 신곡이라고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가진 압도적인 신뢰입니다. 이명웅은 1991년 6월 16일 태어났고 2016년 8월 8일 디지털 싱글 미워요와 소나기로 데뷔했습니다.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낸 뒤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최종진을 차지하며 전국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이후 이제 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런던보이 모래 알갱이 같은 노래를 통해 세대와 장르를 넘어서는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이명웅의 목소리는 위로, 가족, 감사, 희망이라는 단어와 자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국민, 지도자의 책임을 다룬 노래가 이명웅의 목소리로 소개되면 많은 사람은 별다른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가진 정치적 집중도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는 2026년 8월 1일 현재 이재명을 현직 대통령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말 브라질과 칠레를 포함한 남미 순방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7월 31일에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공식 일정이 공개됐고, 8월 1일에는 순방 결과와 관련된 브리핑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대통령을 위한 헌정곡이라는 제목이 등장하면 국가적 행사와 연결된 실제 뉴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명웅의 감성적인 이미지와 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한 문장에 결합되는 순간 단순한 영상 하나가 거대한 사건처럼 포장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퍼진 영상들은 대체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명웅이 국민의 고통과 희망을 노래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첫 소절을 듣자 표정이 굳어졌으며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영상은 청와대 내부 관계자의 반응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어떤 영상은 대통령 부부가 함께 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영상은 계엄의 밤과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극적인 장면을 뒷받침할 대통령실 공식 사진, 공식 영상 브리핑 문서, 이명웅 측 보도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노래를 전달했는지, 정식 음원은 어느 플랫폼에 등록됐는지, 작사와 작곡은 누가 맡았는지, 녹음과 유통은 어느 회사가 담당했는지조차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식 음원이라면 반드시 남는 흔적이 있습니다. 발매 날짜, 앨범, 표지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유통사 음원 고유 정보가 공개됩니다. 공식 뮤직비디오라면 이명웅 공식 채널에 올라오고, 소속사 물고기 뮤직의 공지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론 보도에는 소속사 입장과 곡의 제작 배경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헌정곡이라고 주장하는 영상들은 이런 기본 정보보다 눈물, 충격, 전율, 대통령의 반응 같은 감정적인 표현을 앞섭니다. 시청자가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영상을 누르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반대로 이명웅의 실제 공식 활동은 구체적인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이명웅은 2025년 8월 29일 두 번째 정규 앨범 I'm Hero 2를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은 총 11곡으로 구성됐고, 타이틀곡은 순간을 영원처럼입니다. 곡의 중심 메시지는 특정 정치인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순간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함을 나누자는 내용입니다. 공식 뮤직비디오는 2026년 2월 22일 기준 1,500만 조회수를 넘었고 2026년 7월 28일에는 2,3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약 5개월 동안 800만 회가 더해진 것입니다. 이 수치는 이명웅의 실제 신곡과 공식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고 기록되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입니다. 공식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뮤직은 이명웅이 2026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시장에서 전국 투어 공연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2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는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스타디움 공연이 예정돼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공연 날짜와 장소, 주최 정보가 분명하기 때문에 팬들은 공식 활동과 추측성 이야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헌정곡 주장에는 이런 검증 가능한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제목의 변화입니다. 하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제목은 한 지도자를 운명적으로 선택된 인물처럼 묘사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은 국민 전체가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름 없는 감사는 숨겨진 희생과 눈물을 강조하고 사랑하는 나의 대한민국은 애국심을 자극합니다. 제목은 모두 다르지만 감정의 방향은 같습니다. 이명웅의 목소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을 연결하고 듣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는 결말로 시청자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음반 홍보라기보다 같은 이야기의 틀에 여러 제목을 바꿔 넣은 콘텐츠에 더 가깝습니다. 영상 속 목소리가 이명웅과 비슷하게 들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가수가 녹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 특정 가수와 유사한 음색을 만드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반주와 가사를 새로 만든 뒤 익숙한 가수의 이름과 사진을 붙이면 짧게 듣는 사람은 공식 노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크게 실린 발라드나 트로트는 발음, 호흡, 음색을 비슷하게 구성할 경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확인 방법은 목소리의 느낌이 아니라 공식 채널의 업로드 기록과 소속사의 발표를 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민감한 이유는 단순한 연예계 소문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명웅이 현직 대통령에게 헌정곡을 발표했다는 주장은 이명웅이 특정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선택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팬들 가운데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사실처럼 퍼지면 가수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지와 비판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칭찬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속사와 가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만들어진 이야기가 현실의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명웅은 그동안 정치적 구호보다 사람의 삶과 감정을 노래해 왔습니다. 2020년 미스터 트롯 우승 이후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특정 진영의 언어가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성이었습니다. 부모를 떠올리는 사람,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는 사람, 힘든 하루를 견디는 사람, 모두가 같은 노래에서 다른 위로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 보편성이 이명웅을 세대 통합형 가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개인에게 바치는 곡을 발표했다면 이는 그의 활동에서 매우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 중대한 결정이 공식 발표 하나 없이 비공식 영상으로만 먼저 알려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의문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눈물을 흘렸다는 장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의 공개 일정 연설문 사진 영상 브리핑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칠레 공식 방문 일정과 8월 1일 순방 관련 브리핑은 확인되지만 이명웅의 노래를 전달받거나 감상했다는 공식 일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명웅 공식 채널에서도 해당 제목의 뮤직비디오나 녹음 장면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국 눈물이라는 가장 강렬한 장면은 현재까지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영상 제작자가 설명한 이야기 속 장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라의 회복과 국민의 희망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 수 있고, 팬이 이명웅의 음악적 분위기를 떠올리며 헌정곡 형식의 창작물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명웅의 공식 신곡이라고 표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단정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창작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시청자는 실제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목소리라면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설명이 필요하고, 팬이 만든 노래라면 비공식 팬 제작물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논란은 한 편의 노래보다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사실 확인보다 감정적인 장면을 먼저 믿게 되는가?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생기는 가수,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대통령, 그리고 눈물이라는 강력한 단어가 결합되면 사람들은 이야기의 빈틈을 스스로 채웁니다. 작사자와 작곡자가 없어도, 음원 사이트에 노래가 없어도, 공식 영상이 없어도 그럴듯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명인의 이름은 정보가 아니라 신뢰를 빌려오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확인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영상이 이명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물고기 뮤직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 공지에 발매 소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멜론과 지니벅스 같은 주요 음원 서비스에서 앨범 정보와 제작진이 등록됐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의 사진과 영상 브리핑에서 해당 일정이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네 단계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 사실로 공유하기 전에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영상이 퍼지는 속도와 구조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영상은 대개 처음 20초 안에 대통령이 눈물을 보였다는 결론을 먼저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에 있었다는 익명의 관계자,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밀 녹음, 뒤늦게 알려졌다는 특별한 사연을 차례로 붙입니다. 시청자가 출처를 묻기 전에 감정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익명의 증언은 날짜와 장소가 없으면 검증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들었다는 시간이 언제인지, 청와대에게 어느 공간이었는지, 전달자는 누구였는지, 이명웅이 직접 참석했는지조차 설명되지 않는다면 뉴스가 아니라 서사에 가깝습니다. 가수의 공식 신곡은 보통 공개 전부터 일정이 움직입니다. 소속사는 티저 이미지와 발매 시간을 알리고, 음원 서비스는 예약 정보를 등록하며, 방송과 언론은 곡 소개와 제작진 인터뷰를 내보냅니다. 공개 당일에는 공식 영상 주소와 앨범 정보가 동시에 확인됩니다. 이명웅처럼 대중적 영향력이 큰 가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규 2집 I'm Hero 2가 2025년 8월 29일 오후 6시에 공개됐을 때도 앨범명 총 11곡이라는 구성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 전국 투어 계획이 함께 알려졌습니다. 반면 대통령 헌정곡 주장에는 공개 시각도 앨범 번호도 유통사도 없습니다. 팬덤 영웅 시대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 역시 이런 영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의 이름으로 기부와 봉사 활동을 이어왔고, 공식 공연과 음원을 체계적으로 응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정치 콘텐츠가 이명웅의 공식 메시지처럼 퍼지면은 팬덤 전체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가수의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입장까지 같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팬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출처 표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통령의 실제 발언과 일정은 대통령실 자료로 확인할 수 있지만, 감동적인 사연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반응을 덧붙이면 공적 기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은 인간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사실이라면 공식 영상이나 현장 취재를 통해 확인돼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허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출처 없는 단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명웅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치는 특별한 헌정곡을
공식 발표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공식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임영웅의 공식 작품인 순간을 영원처럼은 2025년 8월 정규 2집 타이틀곡으로 발표됐고, 저음은 26년 7월 28일 공식 뮤직비디오 조회수 2,300만 회를 넘겼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존재합니다. 진짜 소식과 만들어진 이야기를 가르는 차이는 바로 이처럼 확인 가능한 흔적입니다. 어쩌면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대통령의 눈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공식 발표가 없고 제목도 제각각이며 제작진 정보도 없는 노래가 임영웅의 신곡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빠르게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같은 사람들을 서로 공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임영웅의 이름을 지키고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감정과 사실은 구분돼야 합니다. 만약 임영웅이 언젠가 국민을 위한 노래를 발표한다면 그 노래는 비공식 영상의 자극적인 제목이 아니라 임영웅 자신의 목소리와 소속사의 공식 발표를 통해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공명과 발매일, 작사자와 작곡자 녹음 과정과 전달 배경이 모두 공개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늘이 보내신 사람, 국민의 이름으로 이름 없는 감사라는 제목의 영상들을 임영웅의 공식 헌정곡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을 먼저 믿는 일이 아니라 그 눈물이 실제로 기록된 장면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유명 가수의 목소리와 비슷한 노래를 들었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하십니까? 목소리의 느낌입니까? 영상 제목입니까? 아니면 공식 채널과 소속사의 발표입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위한 헌정곡이 정말 발표된다면 예술가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대중적 영향력이 큰 가수에게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봐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 위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하나입니다. 임영웅의 공식 신곡이라는 증거도 이재명 대통령이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공식 기록도 아직 없습니다.